자, 이제 미분을 가지고 탄력성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사실은 미분을 가지고 계산한다는 건 점탄력성을 본다는 거야. 점탄력성. 그래서 미분을 가지고 본다는 건 아까 질문한 거랑 유사한 개념인데 원래는 직관적으로 봤을 때 x가 조금 변할 때 y가 얼만큼 변하는가. 그래서 원래는 그냥 직관적으로는 요 기울기지만 좀 더 작은 단위로서 아주 조금 변할 때 변화분을 보는 게 미분이라고 했었고 그때 이제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는데 이거랑 이거랑 차이가 있다고 했었죠. 마찬가지야. 지금 점탄력성을 본다는 건 가격이 이렇게 크게 바뀌는 상황이 아니야. 가격이 8에서 7.99로 바뀌면 수요가 어떻게 바뀌는가 이런 걸 보는 게 점탄력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조금 바뀌었을 때 이게 점탄력성이에요. 그래서 한 점에서의 탄력성이 얼마가 되는가를 보는 게 점탄력성이에요. 그래서 사실 직관적이지 않아. 여러분들 이 점탄력성은 직관적이지 않으니까 조금 암기가 필요한데 최대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여기까지 질문 다 따라왔어? 오케이. 잘 따라오네. 어차피 여러분들 다 기본서에 있는 거니까 그치? 쓸 필요도 없지. 자, 얘를 어떻게도 쓸 수 있냐? 똑같이 쓰는데 이제 점탄력성 그리고 얘가 이제 시험에서 나오는 거죠. 회계사 시험에서.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3분의 2를 4분의 3으로 나눈다. 어떻게 계산해? 3분의 2 곱하기 3분의 4 이렇게 계산하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도 똑같아. 얘를 qx 델타 qx 곱하기 델타 px 델타 px 이렇게 쓰는 거 똑같은 거지 지금 한 게. 그치?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자리만 이렇게 바꿔줘. 이렇게 바꿀 수 있죠? 3 곱하기 3 이렇게 자리 바꿀 수 있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델타 px, 델타 qx, qx, px 이렇게 쓸 수 있다. 물론 아까도 말했다시피 탄력성은 항상 음수가 나오니까 마이너스를 보통 붙여준다. 자, 이게 이제 점탄력성 계산할 때 필요로 한 공식인데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들 사실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이 미분도 원인이 바뀔 때 결과가 얼마큼 바뀌는가도 미분이야. 맞아? 미분도 기울기라며. 기울기는 뭐야? 원인이 한 단위 바뀔 때 결과가 몇 단위 바뀌는가가 기울기였어. 미분. 또 굳이 탄력성이랑 뭐가 다른 거야? 미분이랑 탄력성이랑 뭐가 다를까? 탄력성은 여기 미분 V도 있지만 얘가 이제 미분 혹은 접선의 기울기 얘도 있지만 뭐도 있다? 뒤에 부분 얘도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사실은 이제 점의 위치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점의 위치. 무슨 얘기인지 이제 볼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미분을 생각해 보면 단위를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값이 바뀌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밥을 한 끼 운동을 1시간 더 했을 때 몸무게가 얼만큼 줄어드는가 했을 때 운동 1시간에 따르는 몸무게의 변화 분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킬로그램으로 쟀을 때랑 그램으로 쟀을 때 미분값은 확 달라지지. 그치? 미분값은 당연히 킬로그램에 대비해서 그램으로 따지면 1000배가 더 커지는 거야. 그런 거를 막고자 하는 게 이렇게 변화율로 표시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변화율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이 미분뿐만 아니라 이쪽 텀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쪽 텀이 들어온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좀 어려운데 자, 일반화하기 전에 간단한 상황에서 먼저 살펴봅시다. 그래서 수요가 10qx 혹은 qx가 10-px 요때 한번 보고 이건 이제 일반화시키면 거기 뭐라고 했지? p를 a-pq 그래서 좀 이따가 얘를 이렇게 일반화시켜서는 어떻게 되는가를 먼저 봅시다. 먼저 구체적인 예를 보고 일반화시켜서는 어떻게 바뀌는가를 봅시다. 얘는 얘의 스페셜 케이스지. a가 10이고 b가 얼마인? 1인 스페셜 케이스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아까 얘가 미분이라고 했었고 qx를 px에 대해서 미분하래. 그러면 수렴수를 바탕으로 얘를 p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y는 10-x야.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얼마야? 응? 마이너스 1. 지금 y 자리에 qx 들어간 거고 x 자리에 px 들어간 것뿐이지. 그치? 그래서 qx를 px로 미분하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 돼요. 마이너스 1. 따라오지? qx를 px로 미분한다. 얘를 px로 미분한다.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qx, px가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질문을 해봅시다. 지금 점탄력성이라고 했는데 그럼 요런 점마다 이 값이 바뀌어요? 똑같아요? 바뀌지? 그렇지? 그러면 이 점에 따라서 탄력성 값이 똑같아요? 달라져요? 달라지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 점에서 어떤 탄력성을 갖는지를 나타내는 게 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정확히 중점이라고 하면 가격이 5고 수요량이 5. 이 중점에서의 탄력성은 어떻게 될까?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걸 빠뜨렸네. 자, 수요의 탄력성을 보통 이렇게 입실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입실론. 그래서 그리스업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실제 시험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 혹은 얘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똑같은. 그래서 여기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가 돼요? 이 점에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점 탄력성 얼마가 돼? px5, qx5 하면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도 아까 말했다시피 마이너스 하나 더 붙여주면 그냥 중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중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인데 이렇게 갈수록 탄력성이 커질까 작아질까? 커진다 손, 작아진다 손. 잘하는데? 뭐야? 에이스들만 모아놨어? 자, 이쪽으로 갈수록 탄력성이 왜 커져요? 이쪽으로 갈수록 가격은 높아지고 P는 높아지는 거고 Q는 줄어드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탄력성이 커지게 된다. 탄력성이 커진다. 오케이,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일반화 시켜 봅시다. 일반화 시켜 볼 거야. 일반화. 그러면 일반화 시키면 얘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여기 절편이 A가 되는 거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B. 그러면 이쪽 절편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돼? B분의 A가 되겠지, 그치? 자, 질문. 중간에서 탄력성은 얼마가 될까? 중간이 있겠지. 다시 말해서 여긴 2분의 A일 거고 얘는 사실 2B분의 A가 되겠지. 어찌됐든 직선의 수요 곡선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보는데 중간에서는 어떻게 될까? 아까 이 특별한 경우는 1이었잖아. 여기는 어떻게 될까? B가 될 것 같아? 1이 될 것 같아? 1이 돼, 1이. 놀랍게도 1이 된다. 왜 그런지 봅시다. 자, 더워? 덥지 조금. 다 더워? 에어컨을 좀 틀까? 추운 사람. 말해줘. 추우면 춥다고 말해줘. 없어? 튼다 에어컨? 추우면 말해줘. 좀 덥네. 환풍을 한. 오늘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창문을 열 수가 없잖아. 해보자. 자, 그러면 이 확장된 일반화된 버전으로 QX를 P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얼마예요? 응? 마이너스 B야? 마이너스 B야? 자, PX를 QX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B고 지금 우리는 거꾸로잖아. 이 거꾸로인 이유도 계속 말했다시피 수요 곡선이 거꾸로기 때문이야. 그러면 얘를 QX에 대해서 정리해서 원래는 QX에 대해서 정리하면 QX는 B분의 A 빼기 B분의 1 PX가 되고 그러면 얘로 미분한 값이 마이너스 B분의 1이 나오고 당연히 마이너스 한 번 더 붙겠지. 그래서 기울기가 아니고 얘는 기울기 역수야. 기울기 역수가 된다. 기울기 역수. 계산하기 편한 방법은 이거 그냥 여러분들 이거의 역수잖아. 이거랑 보면 뒤집어져 있잖아. 이거랑 뒤집어져 있지, 그치? 그래서 역수야. 그래서 역수. 조금 어려워졌지? 기울기의 역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QX, PX를 넣으면 되는데 QX, PX. 아까 여기 중점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중점에서는 PX가 2분의 A고 QX는 2B분의 A일 거야. 여기 절반이니까. 그러면 2B분의 A가 돼.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되냐? 이 값이 얼마가 돼요? 얼마가 돼? B가 되겠네. 그래서 BB 생략되고 마이너스에서 1이 된다는 거야. 조금 어렵지? 좀 어려운데 반복 숙달돼야 돼. 이거는 뒤에서도 계속 나오니까. 근데 이거를 좀 다르게 한번 기하학적으로 저렇게 수식적으로 말고 기하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점에서의 탄력성을 한번 구해보자. 탄력성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델타 px, 델타 qx, qx, px. 물론 이게 처음에는 이런 노테이션이 어려우면 그냥 x 지워도 돼. 이렇게 그냥 x 지워도 되는데 나중에 좀 더 실력이 쌓이면 이렇게 써줘야 되고 지금은 어렵다 싶으면 노테이션 너무 복잡하지 않게 이해를 하면 돼요. 사실 직선이기 때문에 뭐가? 기울기가 일정했던 거야. 직선의 수요니까. 시험에서도 직선의 수요밖에 안 나오고 곡선 안 나와. 하나 딱 나오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해 줄 거고 직선의 수요에서는 기울기가 일정해. 기울기가 일정하다. 아까 1참수에서는 기울기가 일정하다. 미분값이 일정하다. 얘는 기울기 역수랬지 아까. px, qx니까 기울기 역수. 여기서 기울기는 뭐다? 델타 qx. 이게 델타 px. 이게 기울기자. 이제 기울기의 역수라고 했어. 역수. 기울기의 역수. 기울기의 역수다. 자, 그러면 한 점에서의 탄력성을 구할 건데 사실 저렇게 정석적으로 푸는 것보다
이 테크닉으로 훨씬 많이 푸니까 요거는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데 결론부터 얘기해 주면 요 길이를 알파라고 표현하고 요 길이를 베타라고 표현해 보고 요 길이를 감마라고 표현해 보면 탄력성은 항상 어떻게 된다? 알파분의 베타가 된다는 거야. 직선의 수요에서 한 점에서의 점 탄력성 혹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무조건 알파분의 베타. 알파분의 베타. 무조건. 왜 그런지 설명해 줄 거고 지금 처음 들을 때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일단은 이거는 암기하고 나중에 실력 쌓일 때 다시 보면 그때도 이해가 될 거야. 처음부터 너무 어렵다 싶으면 자 알파분의 베타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아까 뭐라고 했었지? 여기서도 탄력성이 1, 여기서도 탄력성이 1이 설명이 되지. 왜? 알파분의 베타. 중점이니까 알파랑 베타가 같잖아. 알파랑 베타가 같지. 그치? 그래서 중점에서는 무조건 탄력성이 2야. 직선의 수요 곡선에서 중점에서는 무조건 탄력성이 1이다. 왜 그런가? 보면 자 여러분들 여기 기울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이 알파 베타 감마 가지고 표현해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얘로 나눠야 기울기지? 높이를 밑변 길이로 나눠야 기울기지. 그치? 기울기 3. 그럼 얘로 나눠야 돼. 지금 우하향하니까 여러분들 헷갈릴 뿐이야. 얘를 얘로 나눠줘야 돼. 얘를 얘로 나눠줘야 돼. 그래서 기울기는 뭐야? 기울기는 알파를 감마로 나눠줘야 돼. 기울기. 맞죠? 근데 지금 기울기를 쓰는 게 아니고 기울기 역수라며. 그럼 역수를 쓸 거면 알파분의 감마를 써줘야겠지. 오케이? 썼고. 자, 요 점에서의 수의 가격 탄력성인데 요 길이가 베타라는 게 다름 아닌 이 P값이 베타지. 여기가 10이면 요 길이가 10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 P값에 뭘 넣으면 되는 거야? 베타를 넣으면 돼. P값에 베타를 넣고 그다음에 요 점에서 Q값은 얼마? 감마. 그래서 약분해서 무조건 알파분의 베타가 나온다. 물론 당연히 기울긴 마이너스고 거기에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붙였으니까 부호 신경 쓰지 말고 한 직선에서 한 점에서 수의 가격 탄력성은 무조건 알파분의 베타다. 이건 때려 죽여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내용이다. 오케이? 이걸 이제 100% 이해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계속 강조하다시피 나중에 실력 쌓일 때, 뭐 2회 독할 때 그때 한 번 더 보든지 일단 결론은 기억해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연습해 봅시다. 계산해 보세요. 자, 이 수요 함수 좀 더 정확하게는 역수요 함수인데 어찌됐든 그래프로 그리면 절편 200 기울기가 사실 마이너스 10이니까 굉장히 가파른 건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여기는 얼마가 된다? 20. 네, 뭘 물어봤냐? 가격이 20에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걸 물어봤어. 요 점에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점 탄력성을 물어본 거고 그러면 테크닉 가지고 풀면 알파분의 베타니까 알파 길이가 180, 베타 길이가 20. 그러면 얼마가 된다? 9분의 1. 9분의 1이 된다. 9분의 1.